사랑은 정말 운명일까? 아니면 자연이 놓은 덫일까? 우리는 사랑을 아름답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본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에 하루가 달라지고 무심한 눈빛 하나에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보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아름다운 말들 뒤에 숨어있는 조금은 차갑고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꺼내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한 정신의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사랑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본능,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의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지만 어쩌면 자연은 우리를 통해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의 본능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골라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낭만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철학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랑의 본질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믿었던 사랑, 그 사랑의 뒤편에 숨어있는 본능과 환상, 고통과 해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냉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판단력을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너와 맞지 않는 사람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해봐.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단순한 취향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뿌리는 인간보다 더 오래된 힘, 곧 생명을 이어가려는 자연의 의지에 닿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빛에 끌리고 목소리에 설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을 순수한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순수한 감정일까?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맞지 않아 보여도 강렬하게 끌리는가? 왜 사랑은 때로 우리의 이익을 망치고 체면을 무너뜨리고 삶의 계획을 뒤흔들면서까지 우리를 밀고 가는가? 그는 그 이유를 인간의 본능에서 찾았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고상한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그 밑바탕에는 생명을 이어가려는 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낮추어 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사랑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만약 사랑이 단순한 취미나 감정이라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못 듣는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밤새 울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사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때로는 명예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오래 쌓아온 관계도 사랑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사랑은 이렇게 강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개인의 감정인 동시에 인류 전체의 생존과 연결된 힘이기 때문이라고. 개인은 사랑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낍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람만이 나를 완성시켜 줄 것 같다. 하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감정은 인류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뜨거운 감정은 자연이 인간에게 입혀놓은 환상의 옷일 수 있습니다.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종족을 보존해야 한다.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인간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자연은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상을 심어줍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과 함께해야 내 인생이 완성될 거야. 저 사람은 너의 운명이야. 그리고 인간은 그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옷을 고르고 거울을 보고 말 한마디를 고민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노력을 합니다. 조금 더 멋져 보이고 싶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뒤에서 자연히 웃고 있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너는 내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너는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사랑의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모두 속임수일까요? 사랑에 빠진 모든 순간이 거짓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분명 실제입니다. 설렘도 실제이고 그리움도 실제입니다. 이별의 고통도 실제이고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도 실제입니다. 다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 감정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순수한 정신적 만남으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몸의 언어, 본능의 판단, 생명의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끌릴 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대화가 잘 통해서, 느낌이 좋아서, 왠지 모르게 끌려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왠지 모름 속에 본능의 정교한 판단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립니다.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게 끌릴 수 있고, 부드러운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고, 예민한 사람은 둔감하고 안정적인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강하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야? 너와 너무 다르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많잖아. 하지만 당사자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끌립니다. 그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머리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전체가 반응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유를 나중에 붙입니다. 그 사람은 따뜻해서 좋아. 그 사람은 눈빛이 좋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그러나 그보다 먼저 몸과 본능은 이미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언제나 도덕적이거나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위험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에게만 끌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평생 잘 맞을 사람에게만 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아프게 할 사람에게 끌립니다. 상처를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분명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마음이 갑니다. 머리는 말합니다. 그만해야 해. 하지만 마음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이성이 말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본능은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어야 해. 이것이 사랑의 비극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어리석게 만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자존심이 강하던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평소에는 판단력이 좋던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이상할 만큼 흐려집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던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개인이 자연의 거대한 의지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의 힘이 강한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작은 욕망을 넘어 생명의 큰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행복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마침내 삶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사람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점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해 보였던 말투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매력으로 느껴졌던 성격이 나중에는 견디기 힘든 성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은 처음에는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은 작게 보이고 장점은 크게 보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는 현실보다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어집니다. 매일의 대화, 생활 습관, 돈 문제, 가족 문제, 성격 차이,
서로의 상처와 불안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때 사랑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본능이 만들어낸 뜨거운 끌림만으로는 한 사람과 오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간의 열정만으로는 평생의 관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말에서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랑이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내 삶에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만으로 그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언제나 진실한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졌을 때 자신의 감정을 진리처럼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이것이 틀렸을 리 없어. 이토록 마음이 아픈데 이 사랑은 특별한 것이 분명해.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랑을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강렬함은 진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 가장 강렬한 감정은 가장 깊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눈을 뜨게도 하지만 눈을 멀게도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삶의 중심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삶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의 결핍과 본능이 만든 환상인지 조용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언제나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이라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답장이 늦어지는 몇 시간이 끝없는 불안이 됩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거리감 하나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합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랑의 고통을 단순한 개인의 괴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고통이 그토록 큰 이유를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자연의 힘이 개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은 말합니다. 나는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할 뿐이다. 하지만 자연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개인의 이익보다 강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때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 명예를 잃고 친구를 잃고 평온을 잃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 개인의 계산은 자연의 의지 앞에서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너에게 안정적인가? 이 사람이 너를 존중하는가?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현명한가? 사랑은 종종 이렇게만 속삭입니다. 저 사람에게 가라. 놓치지 마라.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 이 속삭임이 강할수록 사람은 더 깊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한 번쯤 멈춤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나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점점 작고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평온을 주는지 아니면 끝없는 불안과 집착만 남기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서로를 살리는지 아니면 서로를 소모시키는지 물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뜨거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본능의 끌림은 사랑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랑의 완성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론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척 냉정합니다. 그는 사랑을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 숨어있는 본능과 욕망, 자연의 계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을 듣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모두 착각인가? 사랑이 단지 본능이라면 인간은 너무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자유를 줍니다.
사랑이 언제나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견딥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사랑하니까 참습니다.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도 사랑하니까 놓지 못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나는 집착에 묶여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 내 결핍을 채우려 하는가?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사랑을 신성한 운명으로만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도 본능이 있고 환상이 있고 착각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전부 진실은 아닐 수 있다. 내가 사로잡힌 이 끌림이 반드시 내 삶의 답은 아닐 수 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망치지 않아도 된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본능의 노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바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잘못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나를 끌고 갈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어쩌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빠지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분별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삶 전체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삶의 일부여야지 삶 전체를 불태우는 불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존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잃기 두렵다는 이유로 내 마음의 평화를 계속 희생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조용히 자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너무 강해질 때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의존은 서로를 묶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집착은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합니다. 환상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냅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자주 다치는 이유는 상대를 사랑해서라기보다 내가 만든 환상을 사랑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얻게 될 것 같은 미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깨질 때 고통이 옵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씌워놓은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환상을 붙잡을 것인가?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진짜 사랑은 현실을 견디는 힘입니다. 상대의 장점뿐 아니라 결점도 봅니다. 나의 욕망뿐 아니라 상대의 자유도 봅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함께 살아갈 책임도 봅니다. 뜨거운 끌림이 지나간 뒤에도 존중과 신뢰가 남아있다면 그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끌림이 사라진 뒤 불안, 멸시, 집착, 상처만 남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굴레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때때로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는 묘한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픈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어리석어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랑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흔드는 힘이다. 사랑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 때문에 오래 울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힘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힘이 강하다고 해서 그 힘에 평생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사랑의 본질을 알면 사랑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찾아와도 그것을 절대적인 운명으로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별이 찾아와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려도 그 감정이 나를 해치고 있다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주는 힘입니다. 철학은 감정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줍니다.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나간 목소리가 마음을 찌르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손끝이 다시 휴대폰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본능이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환상을 붙잡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이 가리키는 곳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사랑은 나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다면 말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운명일까요? 환상일까요? 본능일까요? 구원일까요? 아마 사랑은 그 모든 것의 복합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명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경험. 이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집착, 욕망, 불안, 소유하려는 마음, 상대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너무 신성하게만 보면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랑을 너무 냉소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사랑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마저 잃습니다.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사랑하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끌리되 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하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렬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에 배워야 할 것은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에 끌리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두려워 사랑을 놓지 못하는가? 나는 어떤 결핍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 앞에서 얼마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섭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환상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찰하고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사랑은 조금 더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환상을 벗겨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달콤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 덕분에 우리는 사랑의 열기 속에서 잠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저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사랑은 나를 존중하게 하는가? 이 사랑은 나의 삶을 넓히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작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파괴한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나의 존엄을 빼앗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운명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굴레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 사랑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때로 사랑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숙은 사랑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너무 쉽게 신격화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이 내 삶 전체를 폐허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이 지나간 뒤에도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은 눈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환상에 취해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너를 놓아야 한다.
그 순간 사랑은 고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깨운 경험이 됩니다. 나를 성장시킨 흔적이 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통해 우리는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차갑지만 깊은 사랑의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비로소 사랑은 본능을 넘어 지혜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